손매란 박사의 뇌정신건강.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란 박사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봄감기가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그럴만도 합니다. 네, 목소리가 이런데요. 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계절에 맞지 않지만 이렇게 환절기에 건강이 또 나빠지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사님, 오늘 이야기할 것은 지난주에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했어요. 우울증은 아는데 이 양극성 장애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주 위험하고 또 실제로 양극성 장애를 가진 분이 많다 말씀하시고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1형, 2형, 순환성 장애 이렇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요. 지난주에 2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종류는 1형이 있다는 이야기 하셨으니까 1형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1형에도 또 아류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저울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양극성 장애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이 됐는데요. 네. 제1년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조증 사파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저증 사파를 가진 적이 있을 때 진단이 내려집니다. 네. 그래서 이 조증 사파라고 하는 것, 이 기간은요 보통 한 일주일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조증이 있는 거네요. 조증이 있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2형 타입 2죠. 네. 타입. 그래서 2형 양극성 장애, 그리고 이제 순환성 장애 이렇게 크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양극성 장애를. 그런데요, 우리가 꼭 빠뜨려져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1형 양극성 장애가 우리 좀 구분을 하자면 I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보통 이제 조증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 우울증이 있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양극성 장애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뒤에는 조증 사파가 반복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울증으로 가 있다가 정상으로 가요. 네. 오랫동안 정상으로 기간을 보이다가 조증을 보이다가 다시 조증을 보여요. 네.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그런 조울증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울증인데, 이걸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우울증으로만 얘기하는데, 우울증으로 갔다가 나중에 정상으로 가요. 정상적인 생활을 쭉 보이다가 오랜 동안 정상을 보여요. 그러다가 다시 우울증으로 가는 그런 우리가 양성 장애도 있어요. 네. 요거는 우리가 흔히 그냥 우울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우울증 뒤에 오랜 기간 정상 기간을 보이다가 다시 우울증을 보이는 것도 양극성 장애, 1형 양극성 장애에 속하고요. 또 이제 네 번째 유형은요, 우울증을 계속 가요. 우울증이 여러 번 이렇게 보이다가 드물게 이렇게 또 이렇게 조증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증을 갖다가 여러 번 조증을 보이다가 오랜 기간 또 정상 기분을 보이다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보이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1형 그 양극성 장애는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자들은 또 환자가 있는 그 부모들은 그 형태를 잘 인지를 해놨다가 의사들한테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또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양극성 장애인지 진단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양극성 장애는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잘 받으면 치료하는 데 유익한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양극성 장애가 진단이 아주 늦게 내려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항상 우울증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들은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 양극성 장애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방송한 것을 우리가 잘 귀를 잘 우리가 쫑긋해서 잘 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가 오는 것이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예. 우울증이라고 하거나 또는 조증이라고만 하지 말고 양극성 장애가 왔을 때는 약물 치료도 심리 치료도 다르게 가야 되지 그래요. 않습니까? 네. 약물 치료가 이제 중요한데요. 약물 치료를 정확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치료 방법이 우울증 치료와는 전혀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 환자의 가족들은 그 우울증의 형태를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송을 통해서 조울증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네. 타입 2는 뭡니까? 2형 양극성 그래서 장애. 1형 타입, 네. 1형 또 2형 타입, 그래서 네. 1형, 2형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2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니 주요 우울증을 보여요. 네. 우울증을 보이다가 경조증을 가요. 경조증. 예. 약간 경조증을 약간 가는 들뜨는 거죠. 거죠. 예. 약간 들뜬 거예요. 이거는 사고를 내는 거 없어요. 뭐 범법적인 일이 없어요. 경조증이니까. 근데 이제 조증에 갔을 때 우울증하고 조증하고 이렇게 갔을 때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네. 이제 폭행을 한다든가 막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제 이런 특이한 현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 형은 그렇게 어떤 범법적인 행위는 없어요. 경조증이니까. 그러다가 경조증을 가지다가 또 정상적으로 가요. 네. 정상적으로 가다가 다시 주요 우울증으로 가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년에 2번 정도 발생하는데 특히 겨울에 많이 발생하죠. 주요 우울증이. 그러면 우리가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이제 이런 진단을 또 내리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예전에 이런 걸 방송을 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하고 똑같다고 이게.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병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병인 줄 모르고 놓쳐버리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경우가 많죠. 네, 단순히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심리적인 상태가 좀 변한 거다. 예. 기분이 그런 그래서 거다. 겨울에는 예. 우리가 이제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겨울에는 실제로 이제 일조 시간이 짧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을 접하면서 이제 자살 행위가 많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네. 왜냐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극치를 이루죠. 겨울 동안에 한 2월 달까지 네. 극치를 이루다가 이제 3월 정도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네. 단순히 계절이나 기분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꼭 미리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예. 선조치를 받으셔야 되겠군요. 그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 기분의 변화가 심화됐는데 그냥 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있어요. 우리가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인지를 했다가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정신적인 기분에 대한 것도 이제 인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성 장애는 뭡니까? 순환성 장애라는 거는요. 경우울증. 네. 경우울증하고 조증 갈 때도 경조증. 네. 이제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걸 순환성 장애라고 하죠. 이런 간단하죠? 물들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겠네요. 이거는 그래서 위험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격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우울증하고 경조증은 잘 발견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저의 성격이 그런가. 감춰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장할 때 원래 성격이 이런 성격이었는데 나중에 조금 변화된 것을 인지를 한다면 경조증하고 경우울증이 이제 교대로 있다든가 그럴 때는 빨리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우리가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분 변화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분 변화를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 뭐 환경의 문제라든가 부모와의 충돌에 의한다든가 갈등에 의한다든가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부모님들이 한번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네. 보통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이제 원래 정신병리는요 보통 18세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내려집니다. 네. 청소년기가 왜냐하면은 청소년기는요 우리가 뇌를 보면은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시냅스 이렇게 가지치기가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네. 그때가 네. 아주 막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쓰지 않는
우리 뇌에 있잖아요. 이 전두엽이 이렇게 쓰지 않으면은 막 엄청난 가지치기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정상적인 것도 이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때 18세를 기점으로 해서 뭐 인격 장애든 뭐 조울증이든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1형, 2형 순환성 장애, 이 양극성 장애, 조울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 2형과 3형은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 오래되면 중증으로 갈 수 예. 있으니까요. 이제 3형은 없습니다. 네. 1형하고 순환성 장애. 예, 1형하고 순환성 장애 2형 양성 장애가 이제 순환성 장애였다. 네. 순환성 장애는 우리가 경저증, 경우울증으로 이제 2년 동안에 그렇게 일어나고 청소년은 1년만 돼도 우리가 진단이 내려집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기적인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다르시 들으실 수 있고요. 손매남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현이었습니다.